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29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적응 금방 하시네. 네. 2부에서는 막바지 준비 중인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과 지난주에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전망 2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부 주제 토크를 위해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의 씨앗을 뿌려오신 분입니다. 우리 당의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아 최고위원으로 활약하셨고 올해 3월에 비례대표 보궐로 국회에 입성하신 심기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기준입니다.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열심히 전화를 받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혹스러웠어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 우리 서당캐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작진이 전화했더니 바로 전화를 받으셨다고. 네. 제작진이요. 유권자니까 그냥 전화 딱 받는 거예요. 원주 유권자. 네. 유권자에게만 잘하는 국회의원 아니시죠? 지역이 원래 지역이 권력이니까 지역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동료 의원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역시 국회의원들은 의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아무리 지도부라 그래도. 네. 그쵸. 네, 초선 의원을 이렇게 우습게 하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국회 들어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지난 3월 14일 날 됐으니까요.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아직 안태 안 되네. 선배님으로 잘 아닙니다.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또 지도부로서도 맹 활약하시고요. 현재 기재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기재위가 상임위 중에서 가장 권력기관. 모든 예산을 다 깎아내는 그 기재위인데 그렇습니다. 주로 기재위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방대한 예산을 자꾸 좀 축소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그 국가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배경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이 국가의 이 경제 정책하고 뭐 네. 통화 재정 이런 걸 하는데 네. 이게 뭐 보통 공부해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재위는 본인의 희망 상임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죠. 저는 먼저 김정인 대표께서 네. 기재위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승계받았기 때문에 기재위로 들어갔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정신도 승계받으셨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꼭 그거 이야기해 주셔야 돼. 경제민주화는 제가 좀 승계를 그럼요. 경제민주화. 그 어르신이 네. 경제민주화는 뭐 상징적인 분이시죠. 네.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국정감사를 하셨는데요. 특히 기재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주요 이슈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부를 네. 저는 이제 좀 다르게 걸었습니다. 네. 달리. 그냥 뭔가를 남기자. 네. 그래서 정책 자료집을 열심히 발간을 했습니다. 그 정책 자료집을 일단 열심히 발간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큰 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네. 디테일한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네. 그 비트코인, 네. 가상화폐, 네. 네, 그 부분, 뭐 그리고 한은의 독립 문제, 네. 뭐 요런 부분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잘 못했다는 건데 결론은 제일 잘했다는 네, 얘기야.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노력파이시고 네. 또 정책 자료집을 만들다 보면 많은 스타디가 돼요. 네. 제가 정책 자료집을 만들지 못해서 저는 이 스타디를 만드는데 정말 저는 심기준 의원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고요. 이번에 이제 2부 초대 손님 소개할 시간인데요. 지난주 방송에 출연하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좋은 반응을 받으신 분이에요. 지방선거 전망 2탄을 위해 다시 오셨는데 성함은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정말 이례적인 게 저희가 1부와 2부를 나누거든요. 항상 1부가 청취율이 훨씬 높아요. 2부가 조금 늦게 업로드돼서 좀 떨어지는데 지난 방송은 이은영 소장님이 나서 그런지 2부가 높아. 그래서 1부에 나왔던 의원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높았죠?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고 애청자 선생님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 동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방송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지인들한테 조금 돌리긴 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 제작진한테 여쭤봤죠. 아니, 어떻게, 왜 2부가, 이렇게도, 호응이 좋습니까? 했더니 제작진이 이은영 소장님 때문이라는 것 같아. 그냥 그랬지. 그럼 1부에 나온 국회의원들은 뭐냐? 목소리 매력이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지방선거 전망을 좀 기다리신 분이 많았고, 40일 동안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애청자들이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작진은, 네네. 지난번에 워밍업 방송이고, 네. 이제 오늘 방송이 지난주 방송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은영 소장님을 모셨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감각
저는 순발력으로 얘기하는데 이은영 소장님은 이제 과학적인 어떤 통계 이런 것으로 지방선거를 전망하니까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 나오니까 이제 입이 풀리네요. 네. 1부 때 이렇게 얘기 안 나오거든요. 네, 이재정 의원님은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의원님이시고요. 네, 지난 방송이 나간 후에 KSOI의 11월 정례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지지율 80.9%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 나온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11일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해외 순방 그리고 트럼프 방한 이런 것들이 한창 고조되던 시점이어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생각에 이제 조금 다른 트렌드에 비해 다른 회사 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높다는 그런 좀 저희 내부적인 또 진단도 있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좀 분석을 해볼 생각이고요. 근데 네. 한 가지는 이제 그 요새 이제 너도 나도 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니까 동조화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이제 전화 여론조사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면접원이 물어보다 보니까 대놓고 내가 잘 못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좋은 시기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잘 나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인용 소장님께서 지난 방송 때도 네네. 다음 여론조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또 트럼프 정상회담,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3% 정도 여론이 상승할 거라는 예측은 하셨어요. 네네. 그 외에 주목해야 할 조사 결과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좀 나온 거 보니까 데일리안하고 RN서치 조사가 조금 주목할 만한 조사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데일리안이 조금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 13, 14일 날 조사했는데 성인 남녀 913명을 대상으로 무사원 RDD 100%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예, 64.5%가 그 긍정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 저희 조사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요 조사에 같은 또 다른 문항이 있었는데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1.6%가 나왔어요. 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개인에 대한 지지도로 지금 답변이 된 거 아닌가. 정당 지지도가 아니고. 그래서 보수층이 역시 결집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당 지지율과 누가 더 대표 지지율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이게 지금 ARS 조사다 보니까 ARS 아무래도 이제 잘 못한다라는 거나 그런 걸 잘 표현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그 대구 경북 쪽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농담입니다. 이게 그 데일리안이라는 매체랑 같이 하게 되면 보수 성향. 그러니까 데일리안이 이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또 한 번의 농담이고요. 우리 심기준 의원님 오셨으니까 평창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까지 며칠 남았다? 85일. 아, 대본이 없는데 그냥 딱 85일. 85일. 하루하루 쉬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이제 현재 국내에 봉송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8km를 전국을 돌아서 당일날 2월 9일 당일날 이제 그 올림픽 프라자 스타디움에 이제 도착할 예정이고요. 이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88년도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을 개최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계 올림픽을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 세계 4대 이 스포츠의 그 그랜드 슬램을 이루게 세계에서 6번째로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 그 이 동북아에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이 내년에 2018년도에 되면 2020년에는 이제 하계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고 2022년에는 다시 동계 올림픽이 북경에서 열리고 이 동북아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3번의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아마 동북아가 그 세계 중심지로 부상하는 그러한 그 첫 관문을 여는 올림픽이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반다비랑 수호랑. 네, 수호랑이랑 네. 반다비. 의원님은 약간 반다비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전 반다비를 열심히. 아, 또 반다비를 또 닮은 나오셨네. 나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수호랑을 좋아하는데. 아, 그러죠. 네. 저는 이 장애인 올림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 올림픽은 반다비가 이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의 이제 마스코트. 저도 그러면 반다비 달고 다니는 그러시죠. 저 장애인 문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호랑은 이제 공식 이제 그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저는 지금까지 수호랑만 타고 다녔거든요. 그렇습니까? 또 그런 관련법도 장애인 관련법. 네, 장애인 관련법. 이제 사실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은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신규 지원님.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수호랑만 달고 다니다가 두 개 다 차고 다니는데 욕심이 많아서. 지금 여러 번 국회에서 이제 예산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네. 우리 평창올림픽에 대한 예산 확보 어떻습니까? 네. 평창올림픽에 대한 예산은 정말 이 새 정부 들어서 우리가 첫 추경에서 모든 것을 올림픽에 대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켜서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인프라 경기장을 가는 인프라 확충서부터 해가지고 시설 이런 모든 그런 준비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야가 없죠?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이제 홍보. 홍보 예산을 이제 또 많이 확보해줬기 때문에 국내외를 비롯한 이 홍보에 이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평창올림픽 그럼 심기준, 심기준 그럼 평창올림픽. 네? 강원도의 상징적인 올림픽 홍보대사. 네, 올림픽 사랑꾼입니다. 네. 네, 이렇게 잘해드리는데 왜 전화번호 안 받아서 내 전화를 뒤끝 있는 남자 김영호.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엔 총회를 비롯해서 이번 아세안 순방 시에도 평창올림픽 홍보와 또 각국 정상들에게 참석을 요청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직접 평창올림픽에 좀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하셨어요. 올림픽 붐 조성이 잘 되고 있나요? 이 올림픽이 사실 90% 유치 당시에 전 국민의 90% 이상이 정말 지지를 하고 성원을 했던 이 올림픽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는데 이게 올림픽농단까지 아주 깊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급격하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홍보대사를 맡으시면서 정말 열심히 어디 순방을 가시던 국내에서 뭘 하시던 꼭 이 멘트를 하셨어요. 계속 올림픽 성공해야 된다. 그것도 성공한 올림픽은 우리가 평화올림픽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 유엔 지난번 유엔 총회 가셨을 때도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대한민국과 평창은 정말 어렵지만 이 의미 있는 가치에 도전하려고 한다. 그것은 북한의 참여를 통한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에서 이루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평화올림픽에 대한 강한 아주 의지를 나타내시고 또 올림픽에 대해서 계속 홍보대사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좀 순조롭게 좀 이제 홍보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감 때 이제 평창을 갔었어요.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어떤 문제점이나 시찰은 좀 권위적인 건데 가서 이제 저희가 한번 챙길 게 뭐가 있는가 이제 봤는데 지금 저가 이제 서대문 을지역이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기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창올림픽을 직접 참가하겠다고 해요. 근데 걱정은 세계적인 축제에 우리 국내인들로만 너무 집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최문순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외국인들을 많이 좀 모셔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우리 한반도에 이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를 정상화시키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평창올림픽 조직본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지도층 그러니까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기업인도 될 수 있죠. 그분들한테 초청장 양식을 좀 만들어주면 이제 세계 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식은 다 있고 근데 거기다 사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비행기표와 숙박비는 그분들이 내는 거지만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하면 저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지도층의 초청을 잘 받아들여서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고 최문순 지사님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맞습니다. 그 위에 실무자들은 별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친구들 70년대 펜팔 많이 했잖아. 갑자기 막 펜팔을 하는 거야. 갑자기 막 막 편지 보내가지고 평창
빨리 와달라고 좀 우리 국민들이 네. 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네. 좀 초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윤용 소장님,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까 그 KSY랑 RN서치 조사 결과 관련해서 표본 오차를 또 말하게 돼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예, KSY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RN서치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5월 달에 조사한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국민 1000명 대상으로 5월 26일, 27일 이틀간 그 전화조사를 유무선 전화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이거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그 4월 달에 이제 같은 문항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냐. 네. 근데 4월 조사에서는 55.1%였는데, 5월 조사에서는 62.9%로 7.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이제 관심도가 점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젊은 층, 20, 30대에서 성공할 것으로 보는 그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지난 31일 날 민주평통 자문회의 그 10,000명 네. 회의를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제가 그 예, 전날 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전날. 그 전날 가신 거였어요? 최초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런 큰 강릉에서 행사, 해야 된다, 그 이렇게. 국내 그런 행사들을 거기서 개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얘기해서 그러는데 네네. 제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 전날 민주평통 대통령이 참석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평창 가서 최문순 지사 만나서 뭐 그런 활동 사진을 올렸는데 한 패친이 저한테 굉장히 심경질적으로 문자를 남기셨어.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었대.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VIP가 오시는 관계로 화장실을 조금 통제를 했나 봐요. 예.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그 VIP가 최문순이냐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 참석 여부를 알았죠. 근데 저도 딱 느낌이 있어서 이걸 우리도 대통령 참석 여부는 이게 좀 보완이잖아.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 평창 오시고 이제 떠나시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사실 VIP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단체장들이 좀 약간 권위적으로 하시죠. 근데 최문순 지사 얼마나 정말 잘하시고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진짜 이분은 지사 같지 않아. 너무나 정말 겸손하시고 일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고요. 그 사진 보니까 되게 장관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문순 지사의 얼굴이 장관이라고. 그 아레나 아이스링크장 네. 10,000명 모였다는 너무 멋있죠. 멋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유엔 연설하면서 또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전에 이틀 전인가요? 네네. 바로 유엔에서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그 휴전결의 네네. 그걸 해가지고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그 평화올림픽이 되는 그런 것도 또 유엔에서도 또 같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평화올림픽. 그렇죠. 평화올림픽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북한의 이제 참여인데. 참여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참여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참여한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 한 표. 그 이제 그 지금까지는 네네. 어쨌든 그 이게 하계와 틀려가지고 동계는 이 출전 자격에 대한 게 좀 이게 좀 강해요. 그래서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출전 자격을 얻은 사람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없었는데 이번에 피겨 한 팀이 그 세계 남녀 그쵸? 피겨 그래서 남녀고 혼성으로 하는 피겨 팀이 그 자격을 얻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웅 IFC 위원장도 우리가 이 뭐 동계올림픽을 참여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비정치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마스 바우 그 IOC 위원장이 바로 또 화답을 했죠. 그 각 국제 경기 연맹과 협의를 해서 북한의 참여를 논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안 되면 와일드 카드로라도 북한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가 좀 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북한 응원단도 오게 되나요? 그렇죠. 응원단도 와서 좀 남북 공동 응원도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하계올림픽 시드니에서 우리가
같이 동시 입장을 하면서 예. 그 시드니 올림픽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평화에 관해서 네. 이번에도 뭐 그런 형식도 하고 남북 공동 응원단도 구성을 하고 네. 그래서 하면은 아마 지금 이 냉전 긴장 대립 관계가 좀 이 비스포츠 아니 이 저 비정치 분야인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아마 남북 관계의 새로운 흐름 그리고 네.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용 소장님은 북한대 참여 어떻게 네. 한 표? 저도 참여하지 않을까. 그럼 일단 100%는 네. 100% 참여죠. 뭐 그러면. 근데 저는 우리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예, 예.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이제 음. 아버지 김정일을 좀 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정신을 좀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이가 가장 강조했던 게 민족이거든요, 민족. 네, 네, 예.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네. 민족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방송 꼭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유언 잘 기억해서 민족을 맞아요. 생각한다면 네. 우리 평창올림픽에 꼭 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이 또 성공적 개최가 되면 네네.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뭐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요새 이제 뭐, 많은 언론에서 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세계 3대 메가 이벤트가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인데 이런 걸 이제 국가적 행사를 잘 치러내면은 아무래도 선거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간이 2월 25일까지죠. 그래서 아니 패럴림픽까지 하면 3월 16일까지. 3월 16일까지. 그래도 실제 이제 지방선거는 5월이 피크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뭐 긍정적 효과 물론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 북한 선수단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응원단 오고 해서 민간 교류가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긍정적 영향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 후속 작업들이 이어진다면. 네. 네. 근데 저는 관심이 있는 게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차기 그 개최지 네. 국가의 그 수반이시잖아요. 혹시 이분이 오시나요? 아마 뭐 대통령께서 한번 하셨고 네, 또 네. 12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시면 네. 그때 돼서 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화할게요. 맞습니다. 시주신이 시진핑은 우리 저 김영호 의원이 또 하셔야 이제 최종 활용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평창奧運會 중국 新以來韓國 我們韓國人都非常熱烈歡迎你. 네. 잘하시는데요. 그 정도는 좀 합니다. 네. 그 우리 신기준 의원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도민들의 이제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한 올림픽 네,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민주당 평창올림픽 특위위원장이면서 네. 국회 동계올림픽 지원 특위위원으로서 뭐 이렇게 길어요. 네. 국민들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좀 그 긴장 관계에 있고 또 이 동북아 질서도 좀 어지럽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의 참여를 통한 평화올림픽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그 남북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동북아 관계 그 질서들도 좀 정립이 되고 동북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우리가 이제 북방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좀 열리고 네. 그래서 이 북방 경제가 좀 우리 경제에 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이러한 네. 그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튼 그 저희가 그 국민들께서도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정말 그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네.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꼭 성공한 올림픽으로 좀 만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한번 할까요? 좋죠. 네. 직접 하시죠.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네, 우리 근데 네. 그 저기 표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 표는 진짜인가요? 그렇게 사실 비싼 거는 네. 그 개막식 VIP석 150만 원입니다. 예, 거기만요? 그렇죠. VIP석만? 그리고 그 아이스하키 결승전 66만 원. 이제 이 아이스하키나 이 피겨 이런 인기 종목들은 좀 비싼데 네. 이게 이제 그 패럴림픽이나 또 설상 경기가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이런 건 네. 2만 원, 5만 원 뭐 이래서 그 적정 가격들 많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평창올림픽이 우리 개막식 때 네.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날 영하 20도 정도로 아주 혹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그 조직본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겠죠. 뭐 핫팩, 담요 같은 거 다 준비하는데
그래도 겨울은 추워야지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네. 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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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장 지금 이제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네네. 그 지붕이 없는 돔이 아니야. 스타디움에서 예, 이게 이제 지금 개막식을 하고 예. 그러면 거기가 해발을 700고지잖아요. 네. 700고지에서 영하 10도만 내려가면 체감이 20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1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막식은 3시간에서 4시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핫팩, 발열조끼, 담요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데 지금 그거 갖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 뒤에 바람막이도 좀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이 뭐 기후 전문가 또 건축 전문가 이런 분들이 조직위와 강원도와 또 문체부와 이렇게 정말 특별 그 대책 기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방안 대책을 꼭 세워내야 됩니다.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제 과학 올림픽이네요. 네. 근데 제일 걱정들 하시는 것이 네네. 이제 2월 9일이잖아요. 이제 눈이에요, 눈. 거기가 돔구장이 아니라서 눈이 오면 그래서 이제 또 그 우비 아주 좋은 재질로 만든 우비를 또 준비하고 있대요. 우비까지 입어야 돼요. 눈이 오게 되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그게 제일 큰 상황이니까. 변수. 근데 겨울에 네네. 춥고 눈이 와야지. 즐겨야 됩니다. 네. 추위에 겁먹지 마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평창올림픽 평창으로 어떤 추위가 오더라도 어떤 눈이 오더라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심기준 위원장님이 함께합니다. 네, 지방선거 전망 2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방송 때 이제 지방선거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탄 그랬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 여름에서부터 지방선거 기획단이 발족돼서 여러 준비에 착수한 상태거든요. 혹시 이은영 소장님, 다른 정당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다른 정당도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 다 가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스타트는 민주당이 제일 빨랐는데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이 지금 지역구 정비도 다 한 상태고 경선 룰 정비까지 완료를 해서 국민의당이요? 예. 사람이 없는데 거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통합 관련해서 내부 분열이 있으니까 빨리 선거 체계로 넘어가겠다. 성내 평화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들이 좀 동요가 있으니까 일단 빨리 선거 체제로 들어가서 가지 못하게 묶어두겠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구나. 그렇죠. 당내 문제를 이제 선거 국면으로 만들어가는. 빨리 만들어서. 예. 한두 번 속아봐. 우리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공천이잖아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근데 지난번 이제 혁신위 때부터 뭐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천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이렇게 제도를 좀 많이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천권을 좀 분화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위원들을 다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네. 이윤용 소장님이 여론조사 기관의 소장님이라서 굉장히 객관적일 줄 알았더니 굉장히 주관적인 분이구나. 편파방송에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은 다 이윤용 소장님에게 여론조사 의뢰해 주시고요. 네. 강원도를 한번 방문해 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과 원수지간이라도 이길 사람으로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인가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절박감을 표현한 건데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또 유승민 대표를 만나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나주지를 않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사실은 근데 홍준표 대표가 시작할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는 전략공천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공언을 하셨거든요. 전략공천? 예. 공천권을 자기가 다 쓰겠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또 조금 약간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천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당 지지도보다 높은 사람으로 하겠다. 뭐 원수지간인 사람도 내가 이길 가능성만 있으면 공천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대표랑은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된다면 황교안 공천해야겠네. 그렇죠. 근데 왜 황교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무래도 공직자였잖아요. 공직자분이 선거 현장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친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같은 검찰끼리 같은 검찰 관계였거든.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서 좀 알력 같은 게 있나요? 좀 라인이 달랐던 것 같아. 따지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선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리 때 홍준표를 좀 우습게 알았나 보지 뭐.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검찰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몇 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삐진대요. 감정적이고. 근데 두 분이 약간 좀 비슷한 좀 심리적인 약간 감정적인 게 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이거 중진 착출론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중진 착출론이 이게 원래는 박지원 전 대표가 네. 본인 전남지사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내 뭐 정동영, 천정배, 손학규 전 지사 등 중진들 다 나가야 된다고. 그분들이 다 나온다고요?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70대는 아직 안 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당에서 결정하면은 어디든 나가겠다라는 말을 해서 일단은 이게 이제 한동안 조금 이슈화가 됐는데 지금은 현재 이게 통합론으로 당이 네. 분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일단 수습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 바른정당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바른정당이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예. 바로 좀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렇죠. 어떤 전략이 예상되나요? 여기는 어쨌든 통합을 이뤄내고 새 인물을 영입해서 승리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그러니까 통합이 거죠. 자유한국당과 통합이세요? 아니면 국민의당과 통합?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장님도 헷갈려? 저도 헷갈리고 한참 지금 저도 보고 왔는데 유승민 대표 얘기는 중도 보수 통합론이라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포함론인데 그 또 행동하시는 걸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진짜로. 바른정당이 조금 바르지가 않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분들 중에서는 바른정당이 좀 잘 커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좀 커지길 바라는 흐름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좀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거 아닐까. 박수 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있는데. 바른정당이 합리적인 보수정당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를 보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지지층이 네. 이제 조금 젊은 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안에서. 젊은 그분들이 보수? 좀 이쪽으로 좀 지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중에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 아니면 예. 국민의당과 통합 예.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일단은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네. 좀 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아, 그래요? 50 절반 넘게 반대 의견이 많아서 어느 당하고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했죠. 그 예, 결과 예. 혹시 아세요? 그게 그 언론사가 네. 지난 14, 15일 날 그 양당 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총 36명 중에서 23명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선거연대는 좀 또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그 당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당대당 통합은? 예,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네. 바른정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총 11명인데, 네. 어느 경우든 다 통합에 지금 찬성하는 의견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11명의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전원 다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뿐인 걸로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뭐 선거연합이든 정책연대든 통합이든 다 모든 걸 열어놓고 이걸 네. 좀 추진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의외네. 왜냐면 국민의당은 이제 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역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이중대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호남에서는 그런 당과는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이 시민들의 정서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당 통합에 국민의당이 한 5명 정도 찬성하는 것은 뭐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네.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군요. 짝사랑하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제를 그때 유승민 대표가 네. 햇볕 정책에 대한 걸 수정을 하라고 말한 게 아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호남색을 탈피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한번 열어놓고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닐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네. 바른정당 의원들은 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뭔가 절박하고. 네, 굉장히 절박하시죠. 우리 강원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많이 안 좋았고. 총선도 지금 강원도에, 송기현 의원님. 8개 중에서 하나. 지역구 한 번. 예. 그러니까 전체 2분의 국회의원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비례를 그래도 왔으니까. 국회의원, 예, 네. 둘입니다. 예. 저는 신기준 의원님은 강원도 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다 야당 소속.
네, 18개 중에서 한 분만 저희 당이고 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도 그런 강원도가 그 구여당, 다시 말해서 전 야당의 지지층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대선의 결과를 봐도 네. 저희가 이제 뭐 70년 만에 사실 그 처음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네. 네. 4%. 결과는 이겼죠. 4%. 아, 4%. 36대 40. 4%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저희 당이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사실 뭐 이제 네. 5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평균에서 한 10% 정도 빠져요. 10%에서 뭐 10좀 더 빠지고 그러면 40 정도 40%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저기 평균에서 한 10% 정도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10% 내외에서 계속 이 지지율 자체가 지금 이제 간다고 보고 네. 봐야 되죠. 네. 이제 강원도가 이제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은 이렇게 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어떤 한 정파, 한 정당, 이 보수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또 이 그 선출직에 선출된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우에 신경만 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원랜드 사태 같은 경우 그 취업 그 비리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도민들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낭패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저희 목표가 어쨌든 그 다음 지선에서 강원도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여야 그리고 보수 진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지금 17대 1인 이 단체 장소부터 지방의회는 뭐 한 80대 2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을 5대5 정도로 이번에 내년에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5대5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가 우리 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전 야당의 텃밭이 된 이유를 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땐 지금 바탕은 지금 36대 40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엇비슷하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광재 지사님 하실 때 그때 굉장히 그 강원도민들의 민주당 지지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볼 때는 강원도 같은 경우 좀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그 요구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 쪽으로 힘을 좀 모아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강원도는 어쨌든 그 이 최접경지, 그렇죠. 이 안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저희처럼 이 남북 간의 이 평화와 교류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그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하고 할 때는 강원도의 그 접경 지역들이 금강산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신들의 그 땅값도 올라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그 긴장 관계가 되고 저쪽에 이제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아서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되면 금강산 관광도 끊어져서 이게 우리가 월 38억 정도 고성해서 계속 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천억 정도 지역 경제가 손해를 보고 두 집 건너 한 집이 거의 빈 집이에요. 지금 가게들이. 그런가요? 그런데도 이 표는 이 보수 쪽으로 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저희가 이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쪽 부분들이 이제 접경 아주 그 DMZ 접경 아니에요? 여기를 문재인 우리 대통령께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이게 지금 좀 많이 일어났죠 이번에. 네. 그 이용수 선생님, 내년 지방선거 강원도 표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그게 아직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강원도는 아직 선거보다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가 더 큰 상황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좀 선거와 관련해서 좀 연관성 있는 거 내용을 보면은 그 무상급식을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제가 저희 고등학교까지 다 합니다.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고교 무상급식 시행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40대 그 주부층이라든지
이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긍정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원도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현안. 네. 아까 이인용 소장님 말씀하셨더니 이광재 지사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젊음을 원하시네. 좀 역동력 있고 좀 젊은 지도자. 뭐 이런 분들 좀 원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적임자. 그러려면 우리가 당에서 정책을 우리가 잘 맞습니다.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네. 이번 선거는 그 동계올림픽의 이제 성공과 함께 이 동계올림픽 이후 네. 강원도의 먹거리, 네. 강원도의 비전이 뭐냐. 네. 이것이 굉장히 좌우를 할 거예요. 네.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13개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네. 이 시설들하고 해서.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후 활용 문제가 굉장히 지금 현안으로 대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강원도가 계속적으로 그 운영비라든가 네, 그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 비용 자체가 지금 다 계산을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사후 활용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높아진 이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광과 네. 또 이 산업과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그 비전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물론 도와 또 네. 우리가 연구원과 함께 해가지고 도당 차원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좀 깜짝 놀랄 강원도의 미래를 좀 설계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의 승리가 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며 문재인 정부의 승리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예, 정말 든든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네. 인구 유입책을 많이 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조금 발전이 더디다고 할 때는 인구 유입책들을 많이 펴서 사람을 오게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강원도는 연간 정책을 1억 명, 쓰나요? 예, 1억 명 논산이나 이상이 이런 데 쓰고 오잖아요. 있어요. 네? 관광객만 1억 명 이상이 근데 지금 거기서 정착을 오는데 해야 되니까. 정착은 이제 네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네. 그 은퇴자 마을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굉장히 그 조화들 하세요. 그 사실 강원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강원도는 이 굴뚝 없는 산업을 해야 이제 젊은 층들도 이제 굴뚝 있는 산업은 절대 못 해요. 강원도는 규제가 너무 심해요.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120%가 규제야, 강원도. 네. 이게. 안보와 이런 부분 산업화 과정에서 안보, 굉장히 환경. 예, 굉장히 뭐 그 산림 뭐 저 접경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군사보호 지역 해가지고 또 상수 모구역까지.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웰빙 이 지역이네요. 2중 3중 다 규제입니다. 그래서 네. 규제를 좀 내면서 이 굴뚝 없는 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치를 해서 네. 젊은층도 좀 유입을 하고 해야죠. 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우리 네. 강원도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아까 지금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피를 지금 원하는데. 심기준 예. 의원님처럼. 네. 아니, 신기준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당에서 생활하셨고, 강원도 일찍, 여기가 험지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험지에 네. 일찍 내려가셔서 지역을 닦았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육성하고 키우는 것이 강원도가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어떤 좋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도당위원장님이시니까 이제 강원도에 아까 통계 나왔잖아요. 젊은 사람을 좋아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터 여성. 그래서 정말 새로운 장수들 잘 키우셔서 내년 지방선거에 강원도의 승전보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중앙당의 권한과 네네. 지역 지도당의 권한을 둘러싸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논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그 지금 이제 안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어찌됐든 그 저희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기초단체장서부터 지방의원까지는 이제 시도당에서 이제 그 공천을 네.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네. 이렇게 공천을 했는데 뭐 이번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근데 네. 이제
최후적으로 그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최종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네네.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건 어차피 대표가 찍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당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중앙당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시도당에서 지금 그 기초단체장부터 지방의원까지 이렇게 그 공천하는 부분을 뭐 중앙당에서 뭐 저거 한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거고, 그, 어쨌든 그 전략공천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전에 30% 정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당원 단계 전략공천 남아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아마 조금 활용은 아마 중앙당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전체 다 풀어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거 한 10% 정도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임을 했거든요, 시도당에 위임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여당이 됐을 때는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제도화된 걸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또 이제 뭐 당대표라든지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같은 걸 많이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이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당을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천권은 아직도 그 권위적인 냄새 나서. 그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천권을 얘기하지만 공천의 과정은 주로 당원들과 권리당원과 시민들이 그렇죠.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지도부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약간 전략공천. 네? 네. 그냥 어떤 인재 영입해서 내려 꽂는. 네. 근데 그것도 뭐 검지의 전략공천 필요하죠. 네. 근데 전 전략공천도 최소화시켜야 된다. 최소화시켜야죠. 네. 네. 그 지역의 활동가들 또 당에 뿌리가 있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한 분들은 기회를 줘야 된다 봐요. 네, 맞습니다. 또 지역에 좀 뿌리를 내린 분들이 또 지역 사정하고 지역에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심기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략공천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략공천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네, 잘하셨어요. 이 강원도가 네.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서부터 거치면서 네. 좀 영입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6차에 걸친 이제 영입 환영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참 자존심 상한 게 그동안에 제가 강원도에 내려가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본 게 이 지방선거 이런 걸 하면 선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뭐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 공천자 신청을 받고 이제 언론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냈다 이걸 하잖아요. 네. 그럼 늘 저희는 이 신문 반면을 못 채워. 사람이 없어서요? 없어서. 보면 선거구가 벼 있는 데가 훤한 데가 이렇게 많죠. 근데 저쪽은 한 페이지를 한 면을 다 채우고 뒤로 넘어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도 이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그 경선은 아마 전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런가요? 지금 그 저희들이 그 강원도민들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추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좀 영입을 했습니다. 정말 참 잘하셨어요. 왜냐면 6차 영입을 했잖아. 벌써 선거 1년, 2년 전에. 그래서 그분들을 각 지역구에 일단 투입시켜서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전략공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재 영입을 그 지역에 맞춰서 계속 트레이닝 시켜서 훈련시켜서 내보낸다. 굉장히 전략적이십니다. 다시 보이는데. 며칠 전에 그 권성택 대전시장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재판 결과였지만, 그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이제 대전과 충청권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로 저는 좀 보는데요. 아무래도 미치겠죠, 이거는. 네. 현직 시장이 지금 이제 중도에 상실을 한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예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지역이 여기 지금 충청도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충남부지사인 안희정 지사가 삼선은 불출마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포스트 안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또 예비군들이 지금 대전시장 같은 경우 이제 같은 권역이다 보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전시장 지금 후보가 벌써 한 10명 정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비 선거를 잘 치르는 게 좀 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아직 이제 본인 입으로는 불출마 이야기를 아직 안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보궐선거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예. 뭐 어쨌든 분명히 좀 변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안희정 지사가 워낙 그 지자체 우리 충남 도지사로서 네네. 굉장히 많은 역할도 하시고 성과도 내서 아마 다른 우리 후보가 나오더라도 네. 그 안희정 지사처럼 평가를 받는 또 좋은 일을 잘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분이 분명히 나와서 이제 당선될 거라 보고요. 이제 시간이 또 벌써 50분이 흘렀네요.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아유, 네. 이렇게 금방 갈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심기준 의원님께서 이 다른 팟캐스트는 나오셨었죠? 진짜가 나타났다. 어유 중앙당이 하는 거? 네. 예. 네, 우리 서울시당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어요? 네. 하여튼 팟캐스트 참 잘하시네요. 네, 아니. 네,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는데. 준비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니 올림픽 얘기하니까 네, 무슨 네. 컴퓨터 갖다 쫙 해서 예. 정말 준비된 예. 올림픽 홍보대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심기준 위원장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이게 서울시당 팟캐스트지만 네. 전국 또 해외 교포들도 많이 들어요.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국의 우리 그 해외 동포 여러분까지. 서당계 네, 그 애청자 여러분, 네, 심기준 의원입니다. 서울에 오니까 좀 쫄았는데요. 제가 그 강원도에 가면 참 강원도의 힘 이렇게 좀 불리고 제가 강원도 사랑꾼 이렇게 좀 많이 좀 불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이제 정말 85일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거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러분들을 꼭 초대합니다.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고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윤용 소장님이랑 저랑 나오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방송이 잘 맞는 분이에요. 그런가요? 네. 매번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인들이 막 얘기하다가 이윤용 소장님이 이제 딱 통계를 갖고 쭉 얘기하면 뭔가 이게 좀 진실 같고 네, 뭐 희망적이에요. 네. 이윤용 소장님. 네네. 한번 오늘 연속 2번 이렇게 나오신 분이 또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방송 2부가 네네. 1부보다 높았으니까 이번 방송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되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한 번 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풀어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이번 자료, 이번 2부 준비하면서 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네. 도대체 저 두 정당이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헤매고 있나.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그 후보였던 분들이 각 당의 대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 지고 나면은 뭐 외유를 가서 좀 더 성찰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정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지난번 대선 때 다 졌던 분들이 당대표가 되어서 당을 이끌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좀 긍정적으로 모아가야 될 상황인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많은 국민들은 다당제를 또 원하는 흐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당이 정말로 좀 잘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완전히 지금 치킨 게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있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꼭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문체부 조사 결과에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관심 가는 선수 뽑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누구일 것 같으세요? 가장 관심 가는 네네네. 선수요? 관심 가는 선수. 아, 선수? 네네. 선수? 네. 그냥 짐기준 할 뻔했어요. 네, 선수? 네. 누굴 꼽았죠? 이상화 선수를 꼽더라고요. 이상화. 네,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예, 김연아 선수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상화 선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이제 85일 남았다고요? 네네. 네. 지금 아마 경기 티켓 판매가 좀 저조하다 그러니까 많이 저조합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인기 종목만 사지 마시고 비인기 종목 가족들과 함께 오선도선 좀 봤으면 좋겠고 개막식 어떤 한파가 오더라도 따뜻한 담요, 핫팩, 바람막이
다 제공합니다. 다 제공되고 숙박 시설은 어떤가요? 숙박은 뭐 그전부터 아주 많은 숙박을 확보를 하고 근데 너무 있습니다. 비싸대요. 이거 혹시 저 정부 측 관계자 들으시면 숙박비 너무 비싸다니까 그런 거 좀 잘 좀 잡아주시고 좋겠고요. 또 그 개막식 때 심기준 의원님 만나면 한 3-4명은 우동도 사주시고 한 3-4명 뭐 제공하겠습니다. 강원도 도민들 사주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기타 지역이라 꼭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평창올림픽 정말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고요. 이 성공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될 때 꼭 성공시킬 거라 봅니다. 네. 다음 방송은 이제 다른 지역의 이제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은영 소장님 꼭 함께하고 싶어요. 네, 서당K 29회 방송 2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심기준 의원님, 이은영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밖에 몇 분 계신데 몇 분들이 그냥 저희를 보면서 소주를 한 잔씩 드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높았죠?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고 애청자 선생님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 동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방송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조금 돌리긴 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 제작진한테 여쭤봤죠. 아니 어떻게 왜 2부가 이렇게 또 호응이 좋습니까? 했더니 제작진이 이은영 소장님 때문이라는 것 같아. 그냥 그랬지. 그럼 1부에 나온 국회의원들은 뭐냐? 목소리 매력이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지방선거 전망을 좀 기다리신 분이 많았고, 40일 동안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애청자들이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작진은, 지난번에 워밍업 방송이고, 이제 오늘 방송이 지난주 방송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이은영 소장님을 모셨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감각 또는 순발력으로 얘기하는데, 이은영 소장님은 이제 과학적인 어떤 통계, 이런 것으로 지방선거를 전망하니까,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 나오니까 이제 입이 풀리네. 일부 때 이렇게 얘기 안 나오거든요. 네, 이재정 의원님은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의원님이시고요. 네, 지난 방송이 나간 후에 KSOI의 11월 정례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지지율 80.9%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 나온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11일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해외 순방 그리고 트럼프 방한 이런 것들이 한창 고조되던 시점이어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생각에 이제 조금 다른 트렌드에 비해 다른 회사 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높다는 그런 좀 저희 내부적인 또 진단도 있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좀 분석을 해볼 생각이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요새 이제 너도 나도 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니까 동조화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이제 전화 여론조사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면접원이 물어보다 보니까 대놓고 내가 잘 못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좋은 시기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잘 나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은영 소장님께서 지난 방송 때도 다음 여론조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또 트럼프 정상회담,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3% 정도 여론이 상승할 거라는 예측은 하셨어요. 네네. 그 외에 주목해야 할 조사 결과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좀 나온 거 보니까 데일리안하고 RN서치 조사가 조금 주목할 만한 조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데일리안이 조금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 13, 14일 날 조사했는데 성인 남녀 913명을 대상으로 무사원 RDD 100%로 조사를 했는데요. 64.5%가 긍정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조사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 조사에 같은 또 다른 문항이 있었는데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1.6%가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개인에 대한 지지도로 지금 답변이 된 거 아닌가. 정당 지지도가 아니고. 그래서 보수층이 역시 결집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당 지지율과 누가 더 대표 지지율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이게 지금 ARS 조사다 보니까 ARS. 네, 아무래도 이제 잘 못한다라는 거나 그런 걸 잘 표현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그 대구 경북 쪽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농담입니다. 근데 그 데일리안이라는 매체랑 같이 하게 되면 보수 성향. 그러니까 데일리안이 이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또 한 번의 농담이고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평창 가서 최문순 지사 만나서 뭐 그런 활동 사진을 올렸는데, 한 패친이 저한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문자를 남기셨어.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었대.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VIP가 오시는 관계로 화장실을 조금 통제를 했나 봐요. 예.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그 VIP가 최문순이냐?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 참석 여부를 알았죠. 근데 저도 딱 느낌이 있어서, 이걸 우리도 대통령 참석 여부는 이게 좀 보완이잖아.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 평창 오시고 이제 떠나시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사실 VIP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단체장들이 좀 약간 권위적으로 하시죠. 근데 최문순 지사 얼마나 정말 잘하시고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진짜 이분은 지사 같지 않아. 너무나 정말 겸손하시고 일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고요. 이 사진 보니까 되게 장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최문순 지사의 얼굴이 장관이라고. 그 아레나 아이스링크장 10,000명 모였던 너무 멋있죠. 멋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유엔 연설하면서 더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전에 이틀 전인가요? 바로 유엔에서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그 휴전결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그 평화올림픽이 되는 그런 것도 또 유엔에서도 또 같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평화올림픽. 그렇죠. 평화올림픽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북한의 이제 참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참여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참여한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 한 표. 그 이제 그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이게 하계와 틀려가지고 동계는 이 출전 자격에 대한 게 좀 이게 좀 강해요. 그래서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출전 자격을 얻은 사람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없었는데 이번에 피겨 한 팀이 그 세계 남녀 그쵸? 피겨 그래서 남녀고 혼성으로 하는 피겨 팀이 그 자격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장웅 IFC 위원장도 우리가 이 뭐 동계올림픽을 참여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비정치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마스 바우 그 IOC 위원장이 바로 또 화답을 했죠. 그 각 국제 경기 연맹과 협의를 해서 북한의 참여를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안 되면 와일드 카드로라도 북한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가 좀 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북한 응원단도 오게 되나요? 그렇죠. 응원단도 와서 좀 남북 공동 응원도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하계 올림픽 시드니에서 우리가 같이 동시 입장을 하면서 그 시드니 올림픽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평화에 관해서 이번에도 뭐 그런 형식도 하고 남북 공동 응원단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하면은 아마 지금 이 냉전 긴장 대립 관계가 좀 이 비스포츠 비정치 분야인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아마 남북 관계의 새로운 흐름 그리고 남북과 평화의 새로운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용 소장님은 북한에 참여 어떻게 한 표? 저도 참여하지 않을까. 일단. 100%는 100% 참여죠. 근데 저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이제 아버지 김정일을 좀 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정신을 좀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이가 가장 강조했던 게 민족이거든요, 민족.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민족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방송 꼭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우리 심기준 의원님 오셨으니까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까지 며칠 남았다? 85일. 대본이 없는데 그냥 딱 85일. 85일. 하루하루 쉬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이제 현재 국내에 봉송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8km를 전국을 돌아서 네. 그 당일날 2월 9일 당일날 이제 그 올림픽 프라자 네. 그 스타디움에 이제 도착할 예정이고요. 네. 이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88년도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을 개최를 그랬죠. 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계 올림픽을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 세계 4대 이 스포츠의 그 그랜드 슬램을 이루게 네. 됩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 그 이 동북아에 네.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이 내년에 2018년도에 되면 2020년에는 이제 하계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고 네, 네. 2022년에는 다시 동계 올림픽이 북경에서 열리고 네. 이 동북아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3번의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아마 동북아가 그 세계 중심지로 부상하는 그러한 그 첫 관문을 여는 올림픽이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 그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반다비랑 수호랑. 네, 수호랑이랑 네. 반다비. 의원님은 약간 반다비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전 반다비를 열심히. 또 반다비를 또 닮은 없었네. 나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수호랑을 좋아하는데. 그러시죠. 네. 저는 이 장애인 올림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 올림픽은 반다비가 이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의 이제 네네네. 마스코트. 저도 그러면 반다비 달고 다니는 그러시죠. 저 장애인 문제 굉장히 관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호랑은 이제 공식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저는 지금까지 수호랑만 타고 다녔거든요. 그렇습니까? 또 그런 관련법도 장애인 관련법. 네, 장애인 관련법. 이제 사실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신미주 의원님.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수호랑만 달고 다니다가, 두 개 다 차고 다니는데, 욕심이 많아서. 지금 여러 번 국회에서 이제 예산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네. 우리 평창올림픽에 대한 예산 확보, 어떻습니까? 네. 평창 올림픽에 대한 예산은 정말 이 새 정부 들어서 우리가 첫 추경에서 모든 것을 올림픽에 대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켜서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인프라 경기장을 가는 인프라 확충서부터 해가지고 시설 이런 모든 그런 준비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야가 없죠?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이제 홍보. 홍보 예산을 이제 또 많이 확보해줬기 때문에 국내외를 비롯한 이 홍보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평창올림픽 그럼 심기준, 심기준 그럼 평창올림픽. 네? 강원도의 상징적인 올림픽 홍보대사. 네, 올림픽 사랑꾼입니다. 네. 이렇게 잘해드리는데 왜 전화번호 안 받았어 내 전화를. 뒤끝 있는 남자 김영호.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엔 총회를 비롯해서 이번 아세안 순방 시에도 평창올림픽 홍보와 또 각국 정상들에게 참석을 요청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직접 평창올림픽에 좀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하셨어요. 올림픽 붐 조성이 잘 되고 있나요? 이 올림픽이 사실 90% 유치 당시에 전 국민의 90% 이상이 정말 지지를 하고 성원을 했던 이 올림픽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는데 이게 올림픽농단까지 아주 깊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급격하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홍보대사를 맡으시면서 정말 열심히 어디 순방을 가시던 국내에서 뭘 하시던 꼭 이 멘트를 하셨어요. 계속 올림픽 성공해야 된다. 그것도 성공한 올림픽은 우리가 평화올림픽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 유엔 지난번 유엔 총회 가셨을 때도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대한민국과 평창은 정말 어렵지만 이 의미 있는 가치에 도전하려고 한다. 그것은 북한의 참여를 통한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에서 이루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평화올림픽에 대한 강한 아주 의지를 나타내시고 또 올림픽에 대해서 계속 홍보대사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좀 순조롭게 좀 이제 홍보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감 때 이제 평창을 갔었어요.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어떤 문제점이나 시찰은 좀 권위적이고 가서 이제 저희가 한번 챙길 게 뭐가 있는가 이제 봤는데 지금 저가 이제 서대문 을지역이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기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창올림픽을 직접 참가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걱정은 세계적인 축제에 우리 국내인들로만 너무 집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최문순 지사님한테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외국인들을 많이 좀 모셔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우리 한반도에 이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를 정상화시키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평창올림픽 조직본부에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지도층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기업인도 될 수 있죠. 그분들한테 초청장 양식을 좀 만들어주면 네. 이제 세계 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식은 다 있고 이제 거기다 쌓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소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비행기표와 숙박비는 그분들이 내는 거지만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하면 저는 많은 외국인들이 네네. 그 한국 그 지도층의 초청을 잘 받아들여서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고 최문순 지사님도 굉장히 좋은 네. 생각이다. 근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실무자들은 별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 그래서 우리 네. 국민들도 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친구들 네, 네. 70년대 펜팔 많이 했잖아. 갑자기 막 펜팔을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예? 막 편지 보내가지고 평창 빨리 와달라고 좀 우리 국민들이 네. 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 좀 초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윤용 소장님,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까 그 KSY랑 RN서치 조사 결과 관련해서 표본 오차를 또 말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네. 예, KSY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고요. RN서치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5월 달에 조사한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국민 1000명 대상으로 5월 26일, 27일 이틀간 그 전화조사를 유무선 전화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이거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 그 4월 달에 이제 같은 문항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냐. 네. 근데 4월 조사에서는 55.1%였는데 5월 조사에서는 62.9%로 7.8% 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이제 관심도가 점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젊은층 20, 30대에서 성공할 것으로 보는 그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지난 31일 날 민주평통 자문회의 그 10,000명 네. 회의를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제가 그 예, 전날 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전날. 그 전날 가신 네. 거예요? 최초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런 큰 강릉에서 행사, 해야 된다, 그 이렇게. 국내 그런 행사들을 거기서 개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얘기해서 그러는데 네네. 제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 전날 민주평통 대통령이 참석하셨잖아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29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응 금방 하시네. 네. 2부에서는 막바지 준비 중인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과 지난주에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전망 2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부 주제 토크를 위해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의 씨앗을 뿌려오신 분입니다. 우리 당의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아 최고위원으로 활약하셨고 올해 3월에 비례대표 보궐로 국회에 입성하신 심기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기준입니다.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네. 정말 열심히 전화를 받았는데 연락이 안 네.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혹스러웠어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 우리 서당캐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작진이 전화했더니 바로 전화를 네, 받으셨다고. 바로 됐습니다. 네. 제작진이요. 네. 유권자니까 그냥 전화 딱 받는 거예요. 원주 유권자. 네. 아, 유권자에게만 잘하는 국회의원 아니시죠? 지역이 원래 지역이 권력이니까 지역에 열심히 네. 해야 됩니다. 그래도 동료 의원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역시 국회의원들은 네. 의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아무리 지도부라 그래도. 네. 그쵸. 네, 초선 의원을 이렇게 우습게 하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국회 들어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지난 3월 14일 날 됐으니까요. 이제 한 8개월 됐습니다. 아이, 나한테 안 되네. 선배님으로 잘 아닙니다. 모시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또 지도부로서도 맹활약하시고요. 현재 기재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기재위가 상임위 중에서 가장 권력기관. 모든 예산을 다 깎아내는 그 기재위인데 그렇습니다. 주로 기재위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방대한 예산을 자꾸 좀 축소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그 국가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배경이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이 국가의 이 경제 정책하고 뭐 네. 통화 재정 이런 걸 하는데 네. 야, 이게 뭐 보통 공부해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재위는 본인의 희망 상임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죠. 저는 그
먼저 김종인 대표께서 네. 기재위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승계받았기 때문에 기재위로 들어갔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정신도 승계받으셨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꼭 그거 이야기해 주셔야 돼. 경제민주화는 제가 좀 승계를 그럼요. 경제민주화. 그 어르신이 네. 경제민주화는 뭐 상징적인 분이시죠. 네.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국정감사를 하셨는데요. 특히 기재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주요 이슈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부를 네. 저는 이제 좀 다르게 걸었습니다. 네. 달리. 그냥 뭔가를 남기자. 네. 그래서 정책 자료집을 열심히 발간을 했습니다. 그 정책 자료집을 일단 정책 열심히 발간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큰 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네. 디테일한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네. 그 비트코인, 네. 가상화폐, 네. 예, 그 부분, 뭐 그리고 한은의 독립 어우, 문제, 네. 뭐 요런 부분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잘 못했다는 건데 결론은 제일 잘했다는 네, 얘기야.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노력파이시고 네. 또 정책 자료집을 만들다 보면 많은 스타디가 돼요. 네. 제가 정책 자료집을 만들지 못해서 저는 이 스타디를 만드는데 정말 저는 심기준 의원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고요. 이번에 이제 2부 초대 손님 소개할 시간인데요. 지난주 방송에 출연하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좋은 반응을 받으신 분이에요. 지방선거 전망 2탄을 위해 다시 오셨는데 성함은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정말 이례적인 게 저희가 1부와 2부를 나누거든요. 항상 1부가 청취율이 훨씬 높아요. 2부가 조금 늦게 업로드돼서 좀 떨어지는데 지난 방송은 이은영 소장님이 나서 그런지 2부가 높아. 그래서 1부에 나왔던 의원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